자, 이제 보충학습을 할게. 보충학습 맞지 뭐? 보충학습. 보충학습은 한 1번하고 2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되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식의 변형 공식이래. 공식을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풀이에서 너네가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니까 미리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야. 됐어?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뭐 x의 a제곱은 y의 b제곱인 상태래. 맞지 뭐? x의 a제곱은 y의 b제곱인데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x를 쓰거나 y를 써야 되는 상황이 종종 생겨. 그럼 이때 x라고 하는 건 y로 표현이 가능하지. 어떻게? y의 a분의 b제곱으로. y라는 것도 표현이 가능해. 어떻게? x의 얼마? b분의 a제곱으로. 됐어? 뭐 x, y, a, b에 대한 조건은 옆에 적혀있는 대로 있고 맞지 뭐? 여기 a하고 b하고 각각에 대해서 x, y에 대한 조건이 있어. 분해대로 들어가니까 각각 뭐 x하고 y는 각각 0보다 커야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상황을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야. 실제로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뭐 x의 a제곱은 y의 b제곱인 상황에서 x를 만들어주고 싶잖아. 뭐 하면 x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 x만 남으려면 뭐 위에 있는 지수가 1이 되면 되지. 그래서 양쪽에 a분의 1제곱을 해버려. a분의 1제곱. 맞지? 그럼 뭐 각각의 a분의 1제곱을 했을 때 나누어지는 a하고 약분이 되어버리지. 맞지? 약분이 되어버리니까 여기가 뭐가 남아? x의 1제곱 즉 x만 남는다고. x라고 하는 건 y에 이제 뭐 얘네만 계산하면 뭐가 돼? a분의 b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어?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 y 역시도 맞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뭐 x의 a제곱은 얼마? y의 b제곱인 상태에서 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양쪽에 b분의 1제곱 양쪽에 얼마? b분의 1제곱을 해주라고. 얘를 계산하면 오른쪽에 있는 수는 맞지 뭐 b 약분돼가지고 뭐만 남아? y만 남잖아. y. 왼쪽에 있는 수는 x의 a하고 b분의 1제곱을 지수법칙을 활용하면 x의 뭐 얼마? b분의 a제곱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x라는 상황이랑 y라는 상황, 즉 두 문자가 필요한 경우는 x는 y는으로 고쳐줘서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양쪽을 뭐 기본적인 지수로 나누어준다 또는 뭐 a분의 1제곱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 됐지? 두 번째, 그 다음 뭐 두 번째는 a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c의 z제곱인 상황이야. 맞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네가 a, x, b의 y, c의 z를 각각의 x, a는 b는 c는 필요 a는 b는 c는으로 표현하는 상황이 필요하면 각각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다시 x, y, z가 섞여버리거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이 전체를 k라는 문자로 두는 게 편해. 옆에는 지금 k가 이미 나와 있는데 맞지? 혹시나 우리가 이런 상황만 주어져 있다면 우리 뭐 옆에 있는 큰 숫자를 전체를 뭐 k라고 둬버리면 이렇게 하나씩 묶어버리면 돼. 즉 이렇게 뭐 등호를 각각 묶어버리면 a의 x제곱은 k, b의 y제곱은 k, c의 z제곱은 k거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a, b, c를 표현이 가능하지. a라고 하는 건 k의 얼마? x분의 1제곱. 어떻게 한다고? 양쪽을 뭐 지수를 x분의 1로 곱한다고. 똑같아. b라고 하는 건 얼마? k의 얼마? y분의 1제곱이 간다고. 똑같아. 양쪽에 뭐 y분의 1제곱을 곱한 거라고. 맞지? 아까 위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적어. 자, 그럼 c라는 것도 역시도 뭐 c라고 하는 건 k의 얼마? z분의 1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a하고 b하고 c를 각각에 대해서 한 문자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두 번째. 지수, 맞지? 지수의 제한 조건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맞지?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적어볼게. 얘 아까 적어놨어. 맞지? 이렇게. 자, 우리가 너네 은근히 요 문제를 자주 볼 거거든. 요 문제 수행평가로 보거나 또는 학교에 맨 마지막에 논술형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는 케이스가 많을 거야. 자, 한번 따라가 보자고. 자, 내가 적기로는 2라고 하는 건 루트 4가 되고 맞지? 루트 4라고 하는 건 루트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라고 하는 걸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는 뭐 2분의 1로 쓸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전체 2분의 1을 쓸 수 있잖아. 그럼 뭐 여기다가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2 곱하기 2분의 1을 써버리면은 뭐 1제곱이니까 뭐만 남아? 마이너스 2랑 남는다고. 그렇지. 그렇게 적어보니까 뭐가 남아? 어라? 2랑 마이너스 2랑 같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 1, 2, 3, 4, 5번 중에 틀린 곳이 있다고. 그래서 그 틀린 곳을 물어봐. 됐어? 따라서 그 틀린 곳을 묻는데 우리가 어디서 틀린지를 알아야겠지. 맞지? 자, 1, 2, 3, 4, 5번 중에 어디서 틀렸어? 자, 듣기 전에 한번 체크해봐봐. 어디서 틀렸겠어? 자, 하나씩 체크해보자고. 자, 1번 맞아? 2하고 루트 4 같은 거 맞잖아. 1번은 맞지. 뭐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거리 없이 그냥 바로 맞지. 맞지? 루트 4. 자, 2번 맞나?
2번. 이제 뭐 다 의심이 되지. 2번. 이번에 루트에 4라고 하는 건 루트에 마이너스 2제곱 맞지? 얘 4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같잖아. 맞지? 4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여기는 4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뭐 여기는 2번이라는 아이도 맞다고. 맞지? 자, 이제 3번 볼게. 3번 루트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루트라고 하는 게 2분의 1. 루트라고 하는 걸 2분의 1로 바꿀 수 있지. 뭐 유리수로 확장했잖아. 맞지? 뭐 왜? 안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4가 되니까. 자, 4에서 뭐 2분의 1 중 어라? 3번도 되네. 맞지? 이제 남은 거 4번, 5번인데 자, 봐봐. 이제 이게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야. 4번. 자, 왜냐면 4번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2의 2제곱과 2분의 1제곱인데 얘를 뭐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2 곱하기 2분의 1로 만들어버렸지. 2 곱하기 2분의 1로 뭐 지수법칙. 이 4번에서 뭐가 쓰였냐면 지수법칙이 활용됐어. 지수법칙. 근데 이 지수법칙이 맞지? 지수법칙 언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 활용했거든. 지수가 어디? 저기 있는 뭐 유리수일 때 활용했다고. 따라서 우리 뭐 유리수 지수에서 지수법칙을 활용하면 아까 기억나? 아까 기억해두라 했지?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쓴다고? A하고 B가 0보다 큰 경우로 제한해서 하는 거야. 즉 우리는 언제? 여기 있는 지수란 아이가 맞지?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맞지? 반드시 밑이 뭐 양수가 돼야 돼. 양수. 반드시 밑이 양수일 때만 우리가 뭐 기본적인 지수법칙 활용이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뭐 밑이란 아이가 지금 어디 보면 마이너스 2로 여기는 어디? 마이너스 2로 음수잖아. 따라서 우리 뭐 여기에 지수법칙 썼기 때문에 이 지수법칙이 음수일 때 지수법칙 썼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다고. 따라서 어떻게 2랑 마이너스 2랑 같겠어? 말이 안 되지. 따라서 우리 뭐 4번이 이게 틀렸다라는 거지. 그 과정이 옆에 밑에 예로 나와 있는 거야. 예로 나와 보면 거기는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 맞지? 좀 확대해서 볼까?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의 전체의 2의 2분의 1제곱을 마이너스 2일 때 2의 2분의 1제곱을 이렇게 계산을 못한다고. 왜? 지금 밑이 음수이므로 지수법칙을 마음대로 활용이 못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버리지. 근데 우리는 얘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면 마이너스 2에 2하고 2분의 1이 있으면 안에 있는 이 2제곱 지금 정의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 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거든. 정의 자체는 가능한데 얘를 그냥 지수법칙 쓸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얘 먼저 계산을 해. 마이너스 2의 제곱을 2의 제곱으로 바꿔두고 그 전체 2분의 1을 계산을 한다면 맞지 뭐? 이제 밑이 양이잖아. 양이니까 2와 2분의 1을 계산을 해서 2로 바꿔줄 수 있다고. 됐어? 그래서 이 과정을 얘기한 거야. 됐지? 따라서 이 과정은 꽤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알아도. 자, 그러면 얘랑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 게 있어.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요거 이제 하도 많이 풀다 보면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 맞지? 지금 보듯이 유리수 지수일 때 반드시 밑이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이 음수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어. 근데 밑이 음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언제냐면 뭐 지수가 언제야? 정수일 때야. 정수일 때는 뭐 밑이란 아이가 0만 아니면 돼. 따라서 이 경우는 뭐 밑이란 아이가 뭐 음수인 경우도 맞지? 음수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경우도 가능. 그래서 음의 밑이 들어오는 경우가 너네가 지수가 언제? 정수일 때는 가능한데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너네가 뭐 이거 뭐지? 라는 경우가 또 많다고. 즉 위에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얼마? 2분의 1제곱 이런 거 안 된다고. 마이너스 3의 예를 들어서 5분의 1제곱 이런 거 안 돼. 맞지? 근데 지수가 정수일 때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건 앞에서 했잖아. 얼마? 2의 제곱분의 1이라고. 그래서 4분의 1이야. 근데 같은 걸 얼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해보자고. 맞지? 얘는 어떻게 정의가 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냥 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각각 위아래 분배가 되면 얼마?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4분의 1이 된다고. 즉 어디? 지수가 정수일 때는 맞지? 뭐 정수 즉 마이너스 2와 같은 정수일 때는 음의 밑이 가능해. 맞지? 그래서 이걸 낚이면 안 돼. 하나 더 해볼까? 똑같아. 맞지? 음의 밑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맞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생각해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 얼마? 마이너스 3, 3, 9, 3, 27이지.
맞지? 따라서 우리 뭐 이 경우 음의 밑이 음인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정수일 때는 밑이 음수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지? 됐지? 끝.